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나누면 이순신 장군님에 관한 30대 초반까지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앞서 나눈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순신 장군님의 집안은 부유했다. 외가댁도 부유했고 또 결혼하시고 나서의 그 처가댁도 부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이제 결정적인 증언이 그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셨던 류성룡 대감, 이분이 이제 명나라로 가서 협상을 해서 이제 원군을 이제 데리고 오죠, 이렇게. 근데 이 류성룡 대감이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님과 한 고을에서 지낸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지켜보시면서 그 증언, 세상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우선 이순신 장군님은 과묵했고 말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경박한 웃음을 짓지 않았으며, 지도력이 뛰어나서 항상 전쟁놀이나 싸움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항상 했다. 그리고 이제 용모가 단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나이가 좀 저보다 위이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는 단아하다는 표현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모도 이제 출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문과로서의 그 재능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장군이 되셨을 때도 다른 무과의 그 장군들은 이제 글솜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글을 쓰게 해서 대피를 시켜서 이제 그 장계를 올리고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순신 장군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썼고, 아픈 그런 기간이 아니면 심지어 이제 왕에게까지도 이제 올리는 글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쓰셨다. 똑똑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문과로서의 자질 역시 떨어지지 않고 무인으로서의 자질 역시도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빈틈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드디어 그 과거를 이제 응시하시는 것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거를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뭐랄까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서 이렇게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려고 뭔가 이순신 장군님을 장원구제 또 이제 전까지는 왠지 좀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없고 막 집안도 되게 어렵고 재능도 없는데 막 노력충으로 간신히 막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묘사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록을 보면 왠지 무인으로서는 조금 능력치가 떨어지시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무인으로서도 재능이 많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기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18세에 이제 문과 공부는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무과로서 자신은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때마침 장인 어르신이 무인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어서 이제 1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8세 때 이제 응시를 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무과 응시를 하신 것인데, 이때 이제 왕이 드디어 선조입니다. 선조 5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응시에서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이순신 장군인 낙마 사건이죠. 말에서 떨어져서 왼쪽 다리가 부러지셨고, 이거를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말을 타고 시험을 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낙방을 하셨다. 근데 이것만 또 놓고 보면, 아니 이순신 장군님은 왠지 머리는 좋으신데 무인으로서는 조금 자질이 없으신 거 아닌가? 10년 준비하셨는데 이렇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본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 승마 시험은 이제 올림픽 수준의 그런 승마 시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선수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기술은 다 금지하잖아요, 위험한 기술은. 근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때 무과 시험을 치는 건 위험이고 뭐고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죠.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림픽 승마 시험은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위험한 걸 막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에도 그런 게 다 뜹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셨길래 낙마를 하셨을까 하는 걸 보면
충분히 낙마하고도 남을 그런 시험 난이도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낙마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대요. 시험 치는 중에. 어느 정도였냐,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앉아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땅을 두 발로 팍 차가지고 다시 안장에 탁 앉기도 하고요. 이거를 3번 연속 팍팍팍 땅을 이렇게 3군데를 차면서 탔다 내렸다 하고 뒤집어서 타기도 하고요. 뭐 뒤집어서 활 쏘고 옆으로 이렇게 활 쏘고 이렇게 틀어서 쓰고 이런 건 기본이고 거의 서커스 묘기 수준? 그래서 뭐 어디 무협 영화에서는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술을 실제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 안장에 두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도 뭐 말을 타고 이랬다라고 하니 막 돌면서 이렇게 막 타고 했다라고 하니 난이도가 상상이 가지 않죠. 그 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막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활도 쏘고 뭐도 막 이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험이 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기간의 그 규칙을 깨고 갑자기 시험 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낙방을 하시고 나서 1년 뒤에 또 갑자기 시험 기회가 주어졌대요. 근데 기록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때는 시험 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낙마 때 다친 그 후유증으로 조금 회복기를 가지셨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낙방 이후에 4년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합격을 하십니다. 합격을 하셨는데 또 이걸 놓고 또 사람들이 또 그 결과를 놓고 조금 무인으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힘쓰는 무인으로서는 조금 아니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결과를 찬찬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28명이 합격을 하는데 이제 이 중에 12등으로 이제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꽃가마를 타고 가는 그 장원급제 그 행차는 이제 3등까지가 보통 이제 그렇게 행차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정도 하신 건데 이제 칼을 쓰는 무인으로서는 조금 아니신 건가? 뭐 이제 이런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또 잘 보시면 이때 평균 합격자의 나이가 34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32살 때 붙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8명의 합격자 중에 25명이 이미 군 복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시험을 친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10대 후반까지 문과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전향을 해서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실기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8명 중에 12등 그냥 달랑 이것만 보면 뭐 문과로서는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10년도 그 당시엔 단기간 준비였다. 무과 합격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8명 뽑는 그 자리가. 그리고 거기서 12등에서 더 빨리 붙은 거다, 남들보다. 그리고 원래 출신지도 뭐 문과 시험이셨고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놀랍도록 오히려 재능층이셨다. 그러니까 뭐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든 노력으로 다 극복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거는 조금은 아니다라는 것. 원래 뛰어나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역시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서 1년 뒤에 드디어 이제 임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지역은 이제 말단 장교들이 주로 많이 가는 함경도 여진족들과 이제 국경선 근처로 가시게 되고 종구품직, 이제 지금으로 치면 소위입니다. 소위. 지금 군대 치면 이제 장교 말단이죠. 소위로 가서 그 이제 여진족과의 이제 그 접경 지역의 가장 작은 초막의 한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하급 장교로서 임관을 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